이제 6월 모의고사를 앞에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러셀에서 이제 친구들을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잘 안 느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공부를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할 얘기는 공부량에 대한 환상인데요. 근데 흔히들 공부량이라고 하면은 문제집을 몇 번 풀었어? 뭐 강의를 어디까지 완강을 했어?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에서는 이 공부량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게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해진 진도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진도를 빼서 어떤 단원별로 내가 일정한 양의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실질적인 판단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문제집을 여러 번 풀면서 많은 지문을 풀면서 익힐 수도 있겠지만, 한 지문을 정확히 읽고 풀면서 내가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읽고 풀었었어야겠다. 예를 들어 비문학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내용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씩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은 이런 이유로 가볍게 읽었어야 됐어, 혹은 이 문장은 이런 이유로 되게 힘을 들이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었어야 됐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정립을 시켜놓는 거죠. 이 문장은 별로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런 이유로 가볍게 읽었어야 돼. 이 문장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문제 풀어보니까 이 문장에서 이런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표시하고 가면 좋겠어 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문제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풀고 접근할지를 알아놔야, 그래야 다음 지문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대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무가내 그냥 문제를 많이 읽고 풀다 보면 뭐에 의존하는 거냐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막연한 독해력, 감에 의존하는 풀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족한 걸 채우는 훈련을 하는, 이런 게 돼야 실력이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에서만큼은 권수에 집중하지 말고 강의 자체 몇 강을 들어야 되는지 진도에 집중하지 말고 내 판단 과정을 뜯어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친구들이 수능 국어를 글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이죠. 출제자도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지문을 편집하고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지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비문학을 공부해보라고 하면 단순히 지문 내용 요약만 하고 그 지문 구조도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지문을 매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 과학 지문에선 어떤 게 출제되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은, 이거 관련해서 분석한 얘기들이나 정리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보는 링크에 많이 영상들을 찍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이에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구역별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지 알려주죠. 지문에 보면 뭐 단락 A도 있고요. 보기 문제 물어보는 굵은 글씨가 지문에 있기도 하고요. 기억니은데 그 밑줄도 쳐져 있기도 하죠. 구역별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문만 잘 읽자라고 해버리면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성이 약간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푸는 방향성이나 문제를 푸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야기는 혼자 공부할 때 피드백은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고 답 짓고 왜 틀렸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어려워해서 판단이 너무 애매하고 힘들었어. 그러면 이 판단이 애매했던 게 나만의 어려움인가 아니면 이 출제자가 의도한 어려움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출제자가 의도한 어려움이라면 이 문제 유형만의 고유한 난이도 조절 방식이니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우면 이렇게 나오네? 그럼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만의 어려움이라면 나는 이런 문제 보면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판단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지더라. 그럼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들 많이 느낀 예를 들어
고전 소설에서 뭐 인물 많이 나오거나 인물 이름 바뀌면 뭐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런 문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하고 이 구체적인 상황을 피드백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막연하게 그냥 오늘 맹목적으로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 이렇게 풀어야지 하면 그런 공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저마다의 출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 아무 문장이나 나 이거 물어볼 거야 하진 않겠죠.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의도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서 밑줄치 문장을 이렇게 물어봤을까? 왜 굳이 이 문장이어야만 했고 이 문장을 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형 문제랑 특수형 문제로 구분합니다. 일반형 문제라는 건 문제를 낼 수 있는 허들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문제에서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지문에 있는 정보들 뽑아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어느 지문에서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단락 문제라든지 뭐 밑줄친 문장을 어떻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지문에서 나오고 어느 지문에서 안 나오죠. 이런 문제를 특수형 문제라고 하고 문제를 내는 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내기 위해서 지문의 특정 조건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으면 그걸 평소에 기출을 통해서 알아내면 아 이런 지문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읽으면 되겠네가 정립이 되겠죠. 그러면서 특정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시험장에서 본인은 명확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비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리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텍스트량이 너무 많은데 정보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글자 수로 정보가 나오지만 정보량은 상대적이에요. 누군가는 이 문장에서 한 단어만 머릿속에 넣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문장 전체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수도 있죠. 우리의 뇌는 한정적이라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에는 이런 걸 출제하겠다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만을 딱 가져가야 정보량을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좀 실수하고 공부 잘못하는 게 비문학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챙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르니까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너무 많은 정보량이 휩싸여서 문제를 풀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 예시를 봐볼게요. 여러분들 막 보물찾기를 한다 생각해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에게는 막 길이 요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제시돼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 5가지의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로 가야겠다. 그러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고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어떤 친구에게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 보물 여기 찾는데 이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판단도 되게 정확할 거예요. 제가 계속 추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거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출제자의 의도가 정해져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체계가 정해져 있다. 일관된 평가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지문을 막무가내로 읽지 좀 말고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좀 읽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장이면 이렇게 출제된다가 정형화가 돼 있으니 그런 정보들을 위주로 잡아야지 지문의 모든 내용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방향성대로 공부를 꼭 해보시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걸어놓은 링크들에 있는 영상들 꼭 참고해보시고 아 나는 한번 저렇게 공부해보고 싶다 저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이벤트를 하나 열게요. 영상에 좋아요를 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걸 캡처해서 아래 오픈 카톡으로 인증해 주시면 문학에 대한 체계를 다룬 혹은 이제 비문학의 체계를 다룬 제 책의 일부 자료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공부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